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사는 똥손아재라는 유튜브 아이디를 쓰고 있는 굉장히 라이트한 게임 유저고요. 저는 게임 전문 유튜버는 아닙니다. 그저 이 로드 오브 폴론이라는 게임을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게 플레이했던 유저로서 공략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이 게임이 출시 당시에 워낙 욕을 많이 먹었던 게임이지 않습니까? 흔히 얘기하기로 이 몬스터들의 몹들의 배치가 억까 아니냐. 예, 맞습니다. 억까 맞고요. 굉장히 좀 공략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안 좋은 평가가 많다 보니 의외로 이 한국어로 된 공략이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외국 유튜버들의 공략들이 꽤 있고 충분히 뭐 그들의 워크스루를 따라가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다만 역시 이제 한국어로 된 공략이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좀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들었었고요.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떤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 게임 공략을 해볼 건데요. 공략의 방향은 뭐 최대한 자세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NPC들의 이벤트를 하나하나 함께 진행해 가면서 아이템들도 빼놓지 않고 모두 수거하고 최대한 자세히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새 캐릭터를 만들면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새 게임을 선택을 했고요. 자, 오프닝입니다. 제가 그 전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 이 어떤 마이크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녹화를 하기 전에 테스트 녹화를 한 2번 정도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볼륨이 안 들리는 것들도 조금 발견을 했고, 그래서 약간 좀 볼륨 조정도 하고, 그래서 좀 옵션을 좀 맞췄는데, 녹화 옵션을 좀 맞췄는데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또 녹화가 끝난 다음에 한번 들어보면서 리뷰를 해보면서 조금 계산해야 될 부분들은 또 다음 회차에 다음 회에 좀 보완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드 오브 폴론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이 기사, 이 사람이 어떤 램프 운반자입니다. 흔히 이 게임 안에서 얘기하는 램프 운반자고요. 이 램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Let's steer this weapon of deliverance to a worthier servant than I. 그리고 제가 뭐 전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발음이 조금은 어눌하다고나 할까요? 조금 약간 웅얼거린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너그러운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캐릭터의 클래스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왔는데요. 이 어둠의 성기사, 제일 위쪽에 있는 어둠의 성기사,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디럭스 버전을 구매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직업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그 디럭스 버전을 구매 안 하신 분들, 일반판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 어둠의 성기사 같은 경우에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서 게임 안에 NPC 이벤트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성기사라는 직업을 해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번 공략에서도 이 어둠의 성기사를 해금할 수 있는 과정을 다 거치도록 할 거고요. 그 외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직업들은 여기 이 신성기사부터 우디랑그르 전쟁 늑대, 신봉자, 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직업들이 있고 사형수까지가 아마 이제 기본 클래스로 선택하실 수 있고, 이 광휘 정화자와 그 다음에 이 부패 자손, 이거는 1회차를 클리어를 하시면 광휘의 정화자 이 직업이 해금이 되고요. 2회차는 부패의 자손이 해금이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광휘의 정화자는 광휘 엔딩을 봤을 때 해금이 되고요. 부패의 자손은 그 움브라 엔딩을 봤을 때 해금이 됩니다. 저는 지금 3회차를 진행 중에 있고, 처음은 제가 일반 엔딩은 광휘 엔딩을 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부패의 자손을 해금할 수 있는 움브라 엔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공략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신성기사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신성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선택을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인 장비가 단단해서 처음 시작에 어떤 방어구와 이 무기를 들고 있는 게 일단은 이제 물리 데미지를 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물론 캐릭터의 성장 방향은 제가 광휘 빌드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왜 광휘 빌드를 갈 거면 광휘 스탯이 높은 캐릭터를 선택하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 광휘가 가장 높은 스탯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아마 이 오리우스 전도사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마법사 직업이겠죠. 이 화영 왕신도 같은 경우는 지옥불이 이제 가장 높을 거고요. 그런데 이 광휘 오리우스 전도사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적으로 마법사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하지 않고 이제 신성기사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더 자세한 이유는 일단 이 캐릭터를 이제 완전히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신체 유형 A와 B가 있는데요. L 버튼을 이용해서 신체 유형 B로 바꾸면 신체 유형 A가 여성, 신체 유형 B가 남성입니다. 저는 그냥 소울은 저는 늘 여성 캐릭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 캐릭터로 결정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커마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 커마가 상당히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적인 커마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몸매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자, 그럼 이름을 변경을 할 텐데, 이름 변경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진 기본적인 유튜브 아이디를 이용해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을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녹화 화면에는 제가 이름을 등록을 하고 있는 지금 어떤 자판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자, 캐릭터 이름은 쉬데이트, 제 아이디입니다. 자, 그럼 이제 플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Lo, the latest receiver of his grace.
Great potential dwells within you, doubtless, for you to be chosen thusly. And so does Aureus' wisdom guide my hand in the bestowment of this subsequent boon. Your flesh has been made sacrosanct with the mark.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제 던미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로드 오브 폴로니아라는 게임에 등장하는 이제 많은 NPC들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이 던미어 NPC 이벤트도 이번 공략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어떤 소울류 게임의 가장 첫 시작의 특징이죠. 어디나 언제 어떤 게임에서나 소울류의 특징은 이렇게 어느 외딴 곳에서 갑자기 시작을 합니다. 첫 시작은 그냥 쭉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옆에 설명이 문자로 나오는 텍스트로 나오는 설명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R1 버튼으로 빠른 공격을 한다고 되어 있죠. 저도 이 튜토리얼을 따라서 그대로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라곤도 할 수 있고 뭐 회피도 할 수 있고 하긴 하지만 일단은 최대한 저도 초심자의 입장에서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편에 보시면 이제 아이템이 하나 있고요. 물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느려지네요. 거의 빈 활력 2개골이라는 아이템을 하나 먹었고요. 자, 대상 고정 라곤이죠. 이게 로드 오브 폴론 같은 경우는 라곤이 굉장히 뭐랄까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제 라곤에도 조금 힘든 부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이제 조금 힘든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하면 좀 피해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은 조금 진행을 하면서 계속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라곤은 R 버튼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이제 계속 따라가도록 하고요. 벌써 아이템이 하나 떨어졌네요. 질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혔나요? 때리고 자, 점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여기서 그냥 떨어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요. 포기한이라고 하는데요. 저거 같은 경우는 그 일종의 의상 염색약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의상의 염색약을 이용을 해서 색깔을 바꾸는 것도 나중에 할 기회가 되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프를 하면 되는데요. 질주하면서 점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점프하는 방향은 왼편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저쪽 거리가 제일 가깝더라고요. 자, 회피 및 구르기 이 같은 경우는 R 버튼은 벽을 고정한 상태에서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 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스텝을 밟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연속으로 누르면 이제 구르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피하고요. 2번 누르면 구르기.
그리고 참고로, 지금 또 어떤 인벤토리 화면이 나왔네요. 자, 인벤토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벤토리 들어가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차고 있는 장비가 있고요. 자, 오른손입니다. 이쪽이 왼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마법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투척용 도구도 이제 활도 이쪽에 장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투척용 손에 선택을 하고 아니면 이제 마법서나 활을 장비를 했을 때 이쪽에 각 키에다가 어떤 거를 던질 수 있을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이제 투척용 돌을 하나 얻었죠. 근데 이제 뭐 투척용 돌은 어떤 데미지도 없고 공격 위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수류탄 계속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이제 방어구고요. 방어구는 일단 선택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방어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지금 2회차를 끝내면서 이 두개골이라는 그 방어구를 하나 이제 얻었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이쪽에 기본으로 새 게임이라도 들어와 있네요. 다른 게임에서 얻은 건데 이 두개골은 어디서 얻는 건지 제가 나중에 이걸 얻게 되는 시점이 오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갑옷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것도 이제 두개골하고 이제 세트 갑옷입니다. 장갑 같은 경우는 이거 타락한 참여자의 붕대는 아까 운이 좋게도 처음부터 떨어진 아이템이고요. 각반은 없네요. 근데 두개골 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머리와 갑옷까지만 얻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틀릿과 각반은 없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반지 2개를 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는 이제 그 펜던트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목걸이죠. 그리고 이건 이제 빠른 사용 아이템이라고 해서 그 아이템을 이제 지정을 해놓고 이제 빠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템 열어보시면 제가 가진 아이템은 일단 뭐 이 3가지밖에 없으니까 3가지고요. 이 브리오석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이제 HP를 올려주는, 피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거의 빈 활력 2개고, 이거는 이제 활력을 이제 주는 건데,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소울입니다. 이제 이 게임에서 재화가 되는 소울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몹들이 이제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게임을 진행하다가 어떤 보물 상자나 이런 데서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빠른 사용 아이템 아래 보이시는 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치에 비례한 그 중량의 무게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 스테이더스고요. 그 다음에 이게 3칸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2칸이 넘어가면, 지금은 2칸의 거의 끝에까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2칸이 넘어가면 말 그대로 우리가 소울에서 흔히 알 수 있는 구르기가 제한이 됩니다. 근데 잘 안 굴러지는 거죠. 이제 구르는 게 이제 둔해지고 회피하는 거 거리도 굉장히 짧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능력치, 스탯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능력치 레벨 10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어떤 이제 태아의 모습을 한 약간 좀 징그러워 보이는 아이콘이 하나 보이시는데요. 저게 씨앗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씨앗의 지금 소지 개수가 지금 0이네요. 지금 하나도 없죠. 저게 이제 그 로드 오브 폴론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 정보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자취라고 하는 세이브 포인트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 씨앗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곳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임시 그 세이브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아이템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근데 인벤토리 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벤토리 창에 간단히 보시면 이제 제일 왼편에 이제 간단히 볼 수 있는 스테이더스 창이 보이시죠?
제가 지금 새 게임을 만들었는데도 지금 밑에 보시면 숫자, 뭐 손바닥처럼 보이는 숫자 9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알처럼 보이는 게 152개나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황금 동전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뭔가 파란색 애벌레처럼 보이는 게 이제 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전 게임에서 계승을 그냥 받은 것 같아요. 이미 지난 게임의 세이브 데이터에서 이게 계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템들은 어떻게 얻는 건지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 있는 331, 1882 요거는 제가 다음 레벨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필요한 이제 소울의 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현재 332를 갖고 있고 1882는 이제 다음 레벨업 때까지 필요한 그 소울의 양을 이제 나타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는 이제 제 캐릭터의 이제 전체적인 스테이터스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염색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까 얻은 거 이제 포기한이라는 염색약을 하나 얻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설정창 같은 경우는 L2와 R2를 이용을 해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게임으로 돌아가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저 앞에 적이 하나, 몸 위에 하나 보이니까 원거리 전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락온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튜토리얼 설명을 들으시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락온을 하고 일단 모스들은 일단 좀 처리를 하고요. 원거리 공격 같은 경우에 이 위쪽 패드에 방향키를 설정을 해서 원거리 모드로 일단 전환을 하시면 되고요. 락온을 한 상태에서 L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R1과 R2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R1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렇게 던지게 되는 거고요. R2 같은 경우는 조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락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락온 된 상태이고요. 락온을 끈 상태에서 R2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던지는 곳으로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면서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락온을 한 상태라면 R1과 R2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던질 때에는 L2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R1이든 R2든 둘 중에 하나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힘을 모읍니다. 근데 이걸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패드의 진동이 느껴지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던지기도 마찬가지고요. 활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렇게 생긴 것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간간히 보이실 텐데요. 요게 이제 움브랄 세계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비상구 역할을 해주는 그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은 쓸 일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쓸 일이 생기면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꽃잎이 흩날리고 있고, 꽃잎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나방 있죠. 나방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 나방은 움브랄에서의 어떤 관심 지점을 알려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램프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L2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문은 보이지만 움브라를 통해서 투과해서 보면 뭔가 문이 어떤 결계 같은 걸로 막혀 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다가가서 보면 움브랄의 존재가 당신의 진행을 가로막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 결계를 어떻게든 풀어서 이 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쪽이 이제 진행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쪽에 몹이 하나 보이는데 저 몹은 나중에 튜토리얼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처치할 수 있는 몹이고 지금 어그로를 끌리지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길이 막혀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를 지나갈 때는 이렇게 움브랄 램프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바뀌죠. 그래서 이 움브랄 램프를 두고 여기를 이제 천천히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낭떠러지에서 안 보이던 길도 보이게 되고요. 땅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그러면 움브랄 램프를 켜놓은 상태에서 어떤 건너가지 못하는 곳도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기믹들도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일단 몹이 앞에 보이니까 몹을 처치를 할 텐데 L1과 R2 버튼을 누르면 다중 공격을 한다고 되어 있죠. 락온을 하고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L2, R2 이렇게 연속 공격이네요. 그래서 어떤 무기마다 이런 다중 공격들의 특징들이 있고요. 또 세트 무기를 맞췄을 때 세트 무기를 맞추고 어떠한 조건을 맞췄을 때 굉장히 특이한 모션을 가진 무기들도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보스 무기들이 그런 기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공격과 다중 공격 또는 양손잡이 아니면 이도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들이고요. 자, 앞에 몹이 있으니까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몹이 옆에 또 한 마리 있네요. 그래서 한 명씩 어그로를 끌어서 하나, 둘, 셋, 하나씩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락온을 하고 제가 방금 그냥 가드를 하려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타이밍이 맞아서 패링을 했네요. 패링을 해서 방금 죽인 그 몹은 이제 그로기 상태에 빠졌었고요. 근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서 굳이 앞잡을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자, 치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귀나릭스라는 아이템을 이용을 해서 이제 치유를 하게 되고 이제 피통을 다시 채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아이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피를 다시 채울 수 있고요. 이 생기나릭스라는 아이템입니다. 쭉 계속 진행을 하죠. 자, 움브랄 균형이라는 설명이네요. 자, 기본적으로 이 로드 오브 폴루는 두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상태인 일반적인 상태고요. 하나는 움브랄 상태인데요. 저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움브랄이라고도 얘기하겠지만 저승이라고도 그냥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길을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갈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냥 다리가 보여서 다리를 통해서 지나가고 싶었는데 지나갈 수가 없죠. 다리가 무너져서. 이럴 경우에 이렇게 나방이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움브랄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느냐? 지금 여기도 물이 보여 있는데 자, 움브랄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움브랄 램프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L2 버튼을 누르고 네모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그럼 액션이 나오면서 이렇게 움브랄 세계로 들어가고 아까까지 보였던 물도 없어졌네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파랗게 빛나는 이 줄기가 보이죠. 아까 우리가 움브랄 때문에 움브랄의 존재가 문을 막고 있습니다 라는 걸 봤잖아요. 거기에서 그 문을 막고 있는 그 움브랄이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 가지가 어느 방향으로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거기를 따라가시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니까 그걸 따라가게 되면 되는 거죠. 진행을 하면 일단 여기 아이템이 하나 있고요. 자, 줄기를 보니 줄기가 쭉 이어져 있고, 저기까지 이어져 있네요. 자, 영혼 관통 장애물이라고 해서 요 같은 경우는 움브랄 램프로 어떤 영혼을 이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이 녀석을 락온을 하고 움브랄 램프로 이제 대상 고정을 한 다음에 영혼 관통을 하게 됩니다. L2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있었던 가지가 이제 사라지죠. 줄기가 사라졌네요. 그럼 이제 이 자리를 통과할 수 있는 거고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적 영혼 관통이라고 돼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적의 영혼에 이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대상을 고정하고요. 아까 당겼다시피 램프로 고정을 하고 R2 버튼으로 이렇게 끌어 당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앞잡이나 뒤잡을 할 수 있는 그루기 상태를 만드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미지 타입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또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움브랄 상태에서 길을 진행을 하다 보면 막혀있는 길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램프를 이용해서 끌어당기면 열립니다. 자, 흡수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화면에 가장 왼편 상단을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이 그 HP, 이제 생명력, 현재 가진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이 이제 스태미너를 나타내고 있고, 이제 밑에 있는 이제 그 어떤 에너지바처럼 생긴 게 이제 내가 이제 이걸 던지기를 할 수 있는 한계 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회색 2칸에 노란색 3칸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던지는데 3칸이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던지기 아이템이. 던지기 아이템을 했을 때 3칸이 이제 소모가 되는 거죠. 한번 X 버튼에 그 수류탄이 설정이 됐으니까 한번 던져 볼게요. 왜 안 던져지지? 모자라는 건가? X 버튼을 이용해서 이제 던졌습니다. 일단 이제 2개가 됐고, 이제 모자라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영혼 관통이라는 거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 에너지 바가 보이는, 에너지와 스태미너 바가 보이는 제 아래쪽에 보시면 새까맣게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근데 이제 움브랄 버튼을, 램프를 설정을 하시고, 움브랄 상태에서, 이 R1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알 같은 거를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영혼 관통을 할 수 있도록 저 회색이었던 게 파란색으로 이글이글 불타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 저거 같은 경우는 총 레벨을 올리다 보면 총 3번까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특수한 아이템을 좀 이용을 하거나 액세서리를 이용을 하면 총 4번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이 쇠약 피해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바를 보시면 이제 빨간색과 이제 채워지지 않은 이제 회색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쇠약 데미지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블러드본에서 보이는 리게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드를 했을 때는 가드의 일부분이 일단 쇠약 데미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쇠약 데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 몹들을 재타격을 했을 때 에너지를 다시 리게인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가드를 올리고 접근을 해볼게요. 지금 에너지바 상태는 제가 빨간색과 회색이 나눠져 있는 상태니까 제가 피해를 줘서 리게인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가 이제 차는 게, 한 대씩 때릴 때마다 에너지가 차는 게 보이셨죠? 조금 덜 찼는데, 여기도 다시 때리니까 최악 데미지가 모두 풀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제가 초반부터 운이 좋네요. 자꾸 아이템들이 떨어지는데, 자, 여기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 위에 일단 후광이 좀 비치고 있죠. 지금 이 후광이 비치는 것과 비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이 후광이 비치는 것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느냐면 이 신성한 정수라는 아이템을 떨어뜨립니다. 이 신성한 정수는 우리가 흔히 그 에너지를 채워주는 생기나릭스, 이 생기나릭스를 치유의 피를 투여하는 이 생기나릭스를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저걸 이용을 해서 횟수라든지 피를 채워주는 양을 이제 늘려주는 아이템이죠. 이 게임 내에서 총 20개가 있고요. 20개를 다 채워주게 되면 총 지금은 3회를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총 9회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길은 요거 하나니까요. 자, 아래쪽에 몹이 하나 있고 떨어지면서 R1 버튼을 누르면 이제 낙하 공격이죠. 이렇게. 이 로드 오브 폴론 게임 같은 경우는 이 낙하 공격이 굉장히 데미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된다면 낙하 공격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득이죠. 자, 영혼 관통 당한 적은 L1이나 L 버튼을 어느 방향이든 밀쳐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끌어당기는 걸 할 텐데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옆으로 밀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혼 관통을 해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낭떠러지로 몹들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냥 몸 자체가 떨어졌는데, 영혼 같은 경우에 빠져나왔을 때 결국에는 그 원래의 신체가 영혼이 이동한 자리로 몸이 다시 끌려와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영혼을 보냈을 때 결국에는 그 신체가 최종적으로는 그 영혼이 있는 곳으로 신체가 옮겨지기 때문에 이 영혼을 이 낭떠러지 쪽으로 보내버렸다면 결국 그 몹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쭉 진행을 하면 이제 이 공포 상태입니다. 요거는 제가 일단은 이 몹들을 처리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움브랄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 움브랄의 존재들이 당신의 움브랄의 어떤 몹들이 당신의 존재를 눈치챕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1584 우측 상단을 보시면 1584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1.1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동그란 걸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눈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눈 주위로 흰색 바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그 흰색 바가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저 파란 눈이 빨간색으로 바뀌고요. 그러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레드리퍼라는 붉은색 사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렇게 리젠되는 몹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움브랄에 들어갔을 때는 저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움브라에서 빠져나와야 되고요. 혹시나 길을 찾지 못해서 움브라를 빠져나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아이템을 사용해서 자기가 최초에 머물렀던 어떤 자취로 이동을 한다든지 해서 그 상황을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758 밑에 있는 1.21이라는 것은 이 경험치의 획득 배수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태일 때는 이제 1.00이겠죠. 이제 한 배, 정상적인 소울 획득량을 보인다라면 움브랄에 들어오면 1.1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갈수록 저게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저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길 따라서 쭉 올라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나가고, 자, 지금은 튜토리얼 기간이라 그 설명이 끝난 부분이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깜빡이던 눈을 감아버렸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지대에 들어오면 이렇게 저런 그 카운트가 멈춰지기도 합니다. 그런 데서 이제 아무리 움브라 상태에 있어도 장시간 동안 머물러도 상관이 없죠. 자,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가려고 하는 저 문이 아래쪽에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영혼 관통을 통해서 이 뿌리를 제거를 해주면, 저기를 이제 지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보통 저렇게 이제 결계가 쳐져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뿌리가 보통은 최소 2개, 1개인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뭐 한두 개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거의 2개 내지 3개의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관통을 통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제 아무도 튜토리얼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컷신이 나오네요. 자, 다음은 이제 움브랄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떤 움브랄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구간, 움브랄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간 끝에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응급 조각상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움브랄에서 벗어난 일반 필드 상태, 여기에서는 엑시엄 상태라고 하네요. 엑시엄 상태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엑시엄 상태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을 진행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은 또 어느 정도 구간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필드 몹들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필드 몹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움브라를 빠져나갈 수 있는 이 응급 조각상이 보이겠죠. 그럼 이 응급 조각상이 보이면 이 응급 조각상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다시 어느 정도 시점까지 돌아갈 겁니다. 돌아간 다음에 여기에서 움브라 상태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런 액션 상태에서는 움브라 상태에서 뭐가 있는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램프를 들어서 이렇게 비춰보면 움브라 상태에서 뭐가 있는지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시야가 굉장히 좁죠. 시야도 좁은 데다가 이렇게 램프를 비추고 있으면 이 램프를 비추고 있는 반경 안에 그 움브랄 몹들이 저를 때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때리게 되면 강제로 움브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의도치 않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스트레스도 받고요. 나는 아직 그 어디에서 빠져나가야 될지 퇴로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움브랄로 강제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조금 짜증나고 곤란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쭉 진행을 했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서 움브랄로 일부러 들어간 다음에 일종의 어떤 퇴로를 확보해낸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
아까 어그로가 안 끌렸던 그 녀석이 나오고요. L1과 R1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발차기. 이렇게 누르면 뻥! 차서 이제 아래로 떨어뜨리고 여기에서도 떨어지면서 낙하공. 이렇게 해서 튜토리얼 구간이 끝났고요. 이제 문을 열고 나가겠습니다. 버려진 붉은 잡목림. 아직 완전히 100% 튜토리얼 구간이 끝난 건 아니고요. 앞으로 한 서너 가지 정도의 튜토리얼 요소가 남아있기는 한데 일단 여기 좌취를 활성화를 시키고요. 흔히 얘기하는 이 좌취는 우리가 이 주인공 이 캐릭터가 램프 운반자들이라고 기본적으로 램프 운반자들이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 이제 램프 운반자들이 만들어 놓은 자취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게 그 헛톱불, 이제 세이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휴식과 어떤 자취에 간 순간 이동.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첫 자취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이동할 자취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캐릭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멀티플레이에 로그인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오프 상태죠. 왜냐하면 이제 게임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유저의 침입이 있으면 안 되니까 꺼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튜토리얼 구간이었고요. 그래서 저의 첫 게임 공략, 로드 오브 폴론 1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2부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는 똥손 아재의 첫 공략 로드 오브 폴론 1부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유튜버든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눌러주시지 않아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좀 여유가 되신다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